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후후. 예,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펜타스과학 원장 김기환입니다. 오. 자, 이제 또 과탐의 세계 시간이 됐습니다. 나 진짜 시작하기 전에 사실 원장님하고 좀 담소를 나눴는데 너무 막 진짜 흥분해갖고 아니 몇 년째 저희가 이 과탐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우리 과탐 방송은 솔직히 내용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과생들 수학보다 과학이 중요하다. 와, 그런데 왜 이렇게들 과학 공부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거죠? 만만해 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그 맨날 우리 얘기하잖아. 너무 만만하게 봐요. 아니 톡 까놓고 수학 1등급이고요. 과탐 5, 6 나오면요 인서울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수학 5등급 나오고요. 과탐 1 나오면요 인서울 됩니다. 가죠. 가죠. 합격시켰고요. 어머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거를. 네. 네,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진짜로. 그런데도 과탐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죠. 투자를 안 하죠. 국영수에 열심히시죠 아직도. 그리고 또 몇 년, 10년치를 원장님 분석했을 때 난이도는 어땠어요? 지금 난이도 면으로 보면 10년 전쯤의 문제들은 요즘의 기본 문제 형태. 10년 전에 10년 전에 수능 문제가 지금은 기본 형태. 어. 이거 우리 개념 배웠으니까 예. 요거 한번 풀어볼까? 예.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수능 문제였었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쉬웠죠. 그런데 한 5년 정도 전 문제만 해도 심화 문제 쪽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이제 문제 풀이할 때 요런 문제도 풀어봐야 돼. 이런 거고 고등학교 2학년 내신 문제조차도 이제 나오는 한 2, 3년 전에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신도 지금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대평가고 많이 어렵습니다. 예. 수능은 더더욱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정말 어렵죠. 그치, 애들은 왜 10년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서 보면 아마 그 뭐 이렇게 책 이름 얘기를 난 해도 상관없어요. 뭐 완자라든지 막 이런 문제 형태들은 그냥 기본 문제예요, 그냥. 그쵸? 예, 완전 기본 문제. 예. 근데 그거 한 권 풀어가지고 자기가 점수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예. 진짜 오전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누구나 되는 풀어야 되는 거고 중학교 애들이 선행학 교과예요, 그냥. 그리고 적어도 이제 수능 형태의 문제들이 뽑혀져 있는 마더텅이라든지 이런 문제 형태를 갖다가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게 한 2015년 전부터 시작해 한 10년치가 물겨 있거든 그 책 안에. 그 문제를 풀어보면 느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안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 풀어보면 예전 문제 10년 전의 문제들은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쭉쭉 풀려요. 그쵸. 나 이게 천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막 풀어요. 그러다가 한 5년치 정도 전에 걸 풀잖아요. 그러면 이건 좀 생각해야 되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한 2, 3년 전에 있는 문제서부터 풀잖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초고난도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가 그냥 초고난도라고 붙어 있다고 아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 형태로만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과학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요. 이런 수능 영역 원과목, 투과목 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이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이게 수능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뭐 엄밀히 따지면 수능 영역은 아니죠. 근데 내부를 까보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니까. 아니 원래 통합과학 자체가 수능을 보려고 만든 책이에요. 이 문이과 통합 안에서 문과 이과 같이. 그리고 당연히 원과목을 뽑아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원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투의 내용도 다 들어있고. 그렇죠. 오늘 좀 흥분할게요. 오늘 방송 좀 흥분해서 할게요. 이거 맨날 우리가 또 과학이랑 이과생들 과학 중에 이거는 고1 통합과학은요. 문과생들도 보는 거죠. 국민 기본공통과학. 뭐 문과 예체능 다 봐야죠. 이 방송 전에 제가 국어 선생님하고 고3 국어 선생님하고 국어 수능 국어 방송을 찍었어요. 거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비문학에 과학 통합과학 지문 공통교과에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도 나오잖아. 영어로 나올 거고. 영어 과학 지문 전부 다 통합과학 교재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1 통합과학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총 3부로 나눠서 저희가 통합과학을 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통합과학의 중요성,
그다음에 2부, 3부에는 이제 목차별로요. 목차별로 통합값이 크게 4단원으로 구졌는데 네, 그렇죠. 이 4단원에 대해서 각각 2단원씩 뭐 2부, 3부로 나눠서 좀 이게 어떤 원과목 수능 영역이 어떤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2부, 3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네. 통합각이 진짜 이게 진짜 왜 중요하냐? 좀 정리 좀 한번 한다면 크게 뭐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통합과학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신 그죠. 교과 외적인 부분 다시 외적인. 얘기해가지고 그 수능 영역에서 그렇죠. 과학 교과가 아닌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 거고 예. 또 통합과학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철저히 잘해냈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2학년 일반 선택 교과나 진로 선택 교과를 들어갈 때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갈 수 있다 없다가 여기서 결정이 되죠. 내신면을 봤을 때 우리가 내신 등급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 단위수잖아요. 단위수가 수업 시간이잖아요. 한마디로요. 이수 단위가 뭐 예. 그럼 보면 국수 영과 일단 기본 단위는 같죠. 예, 국영수 사과까지 다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다음 건대 필수 이수 단위로 본다면 통합각이 좀 한 단위가 더 높죠. 높은 그런 통합과학 실험이 있으니까. 예, 저희가 나와요. 실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내신 차원으로 보더라도 통합과학이 단위수가 높다. 각 주요 과목과 뭐 거의 같거나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수능 영역 쪽으로 본다면 통합과학에서도 물, 화, 생, 지 영역들 다 나오는 거다. 이따 이제 나중에 2부, 3부에서 그렇지만 지금 이 단원을 지금 통합과학을 잘 해놔야 사실상 수능과 연계되는 어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즘에 제가 한번 그 경험회 때 중학교 한 2학년 학생인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학부모님 한 분이 통합과학을 안 거 중등과학을 끝났어. 통합과학을 안 거치고 바로 물리학원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학년도 아니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래서 왜 그렇게 넘어갔냐고 했더니 학원에서 그렇게 하랬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저는 뭐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능력이 되는 애들 넘어갈 수 있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네, 뛰어난 애들. 저희가 이제 지도를 해보면 저희 학원에도 물론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거의 한 7-80% 이상은 부담스러워하죠. 아예 80%도 넘어요. 네, 진짜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진짜 근근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통합과학을 좀 한번 해놓으면 왜 통합과학을 자꾸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통합과학 안에 역학의 베이스가 다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의 물리원의 중간고사 범위하고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게. 그렇죠. 그 부분을 해놓고 올라온 친구와 안 해놓은 친구들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갭이 커요. 특히나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2단원, 3단원, 4단원이 다 나오는데 통합과학에 1단원 빼고 다 나오거든요. 목차를 크게 한번 4가지로 한번 구분 좀 해주세요, 원장님. 통합과학은 이제 그렇게 이제 큰 목차나 이런 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기억해둘 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스토리텔링? 옛날에 융합과 융합과학과 성격이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제일 앞에 이제 물질의 규칙성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얘네들이 뭉쳐서 더 별을 만들고 별 내부에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네. 그 원소들이 뭉쳐져가지고 다양한 원소를 만들어냈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까? 그래서 주기율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쪽에다가는 금속애들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비금속을 집어넣을까? 그래서 배치도가 나오고 금속의 특성과 비금속의 특징을 배우고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결합할까? 그럼 화학 결합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단원이 1단원이에요. 그게 전체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것들이 뭉쳐서 이제 물질을 만들면 걔네들이 힘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 힘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생기고 그게 역학작용, 시스템 작용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시스템, 이게 2단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역학적 시스템이 있으면 지구에는 또 어떤 시스템이 있고 생명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가 하고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생명체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떻게 다양하게 분포되고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맨 마지막 단원에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사용을 그렇죠. 할 건가, 그렇죠. 신소재는 어떻게 만들어 그렇죠. 놓고 전기는 어떻게 만들면 네. 어떻게 보내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이 통합과학 전체 단원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원장님 다른 얘기 거예요. 말씀만 들어도 모든 운동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기본 베이스. 기본이 탄탄해야 되잖아요. 제가 원장님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정리한 내용만 딱 들어도 소름이 좀 쫙 돋아요. 되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이 쉽다. 아 진짜 수월하죠. 네. 그러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빠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음. 이해하는데 훨씬 더 그냥 통합과학을 건너뛴 친구보다는 음. 그래도 물리나 화학 쪽을 갖다 한번 공부를 했던 친구는, 통합과학을 봤던 친구는 원을 들어왔을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통합에서 다 했던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수월하거든요. 난이도가 깊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통합과학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강하게 그냥. 아니요, 저는 강추입니다. 진짜로 해야 돼요. 하긴. 이과생 여러분들 그 나중에 수능 준비하러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고등학교 이제 입문한 예비고 1 학생들 이 겨울 방학에 통합과학을 좀 주도면밀하게 좀 꼼꼼하게, 그 다음에 목차를 잘 보면 원장님 말씀대로 스토리텔링이 있다. 우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 이렇게 우주 만물이 만들어져 가면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먼 미래까지도 예측을 하는 그런 학습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냥 단순하게 내신 내가 몇 등급 받을 거냐 요 부분보다는 이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본인의 미래 장래를 좀 생각하세요. 하셔서 네,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중학생들 중에서 통합과학을 갖다 건너뛰고 원을 가려는 친구들은 적어도 물리화학 요 정도 좀 중요한 부분 보는데 한두 달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하던 겨울 방학을 잠깐 이용해서 하던 이 과정을 한번 거친다고 해서 물리원 한 번을 더 보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짚고 넘어왔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을 올라가는 예비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의 평균 점수를 일단은 낮춰서 나중에 우리 학종에서 필요한 Z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낮아지면 좋은데 편차는 학교 전반의 실력이 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분당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냐면 Z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평균 점수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통합과학이 쉬웠어요. 네. 진짜 그냥 학교에서 공부한 거 몇 개 책 한 권 풀어보면 다 풀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 이제 세원고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과중반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하니까 그런 쪽이 좀 이과 쪽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질 거예요.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통합과학은 좀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해놔라 제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국어 비문학. 아니 비문학하고 영어 지문은 그래도 뭐 상식적인 면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풀거든요. 근데 그거 어려워할 일 많아요. 그 예전에 문과생들은 과학 지문 어려워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문과 애들은 정말 어려워요. 지금 이과생이 문과 침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항할 수 있는 과목이 뭐겠어요? 국어인데, 국어에 거기 국어에 수능, 이게 과학 얘기하다 국어 얘기하는데, 수능 국어에 제일 오답 높은 게 비문학이라고, 비문학에서, 나와요. 네. 이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오늘 이 방송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들어가서 배우는 통합과학이 좀 잘 정리를 하고 정말 완벽하게,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잖아요. 절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 또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는, 또 그림과 그래프도 좀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일단은 현행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과생들이 이제 생지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생지는 암기를 옛날엔 하면 다 맞았지만 요즘은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요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료를 던져주고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이 표 분석이 안 돼요. 그래프 분석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연습들을 갖다 충분히 통합해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좀 오늘 흥분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방송 찍기 전에 할만해요 이거. 네. 진짜 너무들 안 하시니까. 언제까지 내가 진짜 이 이과생들 과학 성적이 1등급 나오는 그날까지 진짜 내가 이 방송은 내가 뭐 내용이 중요하지 계속 외칠 거야. 세뇌를 해야 됩니다. 진짜 분당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과학 1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분당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라 네, 진짜 전국에 과학 있는데 진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투자해야 돼 대신. 예, 과학 통합과학의 중요성과 연계성,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구성이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만 진짜 아니 그 부분만 정말 이해만 해더라도 마음이 딱 와. 근데 그 자체를 못 이해하면은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잘 안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 기본적인 큰 틀을 봐야 되는데 네, 절대 안 보고 그냥 단원 선생님들이 여러 분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게 뜯잖아요. 네, 과목별로 이제 물화생지를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업만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쉽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2부부터는요. 이제 목차로 들어가서 이게 그러니까 물질의 규칙성이 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어떤 영역, 그러니까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원 과목, 투 과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우리 전문가 선생님한테 좀 세부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통합과학 예비고일 학생들 통합과학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차별로 들어가서 좀 분석을 하는 거로 좀 방송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